봄볕이 따스한 날에도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고요한 저녁에도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낸 자식인데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연락 한 통 없어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시리셨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해도 바쁘니까 끊어요 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하루 종일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홀로 눈물 지으셨던 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스스로를 보며 내가 너무 속이 좁은 부모인가 하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며 자식에게 헛헛함을 느끼는 것은 한평생 부모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둥지를 떠난 자식에게 서운해하는 대신 건강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남은 내 인생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내 삶의 전부였던 부모라는 역할에서 조금씩 천천히 물러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내 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그 깊은 공허함은 단순히 자식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오시면서 어느새 자식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깊은 혼란일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업을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과 가족을 향해 있던 삶의 에너지를 이제는 조금씩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비로소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식이 떠나서 슬픈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은 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혼란과 상실감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독립한 이후 60대 이상 부모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그 우울감이 자녀와의 연락 빈도보다 부모 자신이 독립적인 취미나 사회활동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식이 자주 연락을 해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일상을 단단하게 채워야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온다 해서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허리를 휘두르 갈비를 재워두었는데 당일 아침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짧은 전화 한 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서운함을 넘어 온몸에 기운이 풀리고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할 마음이 나지 않으신다면 어느새 내 삶의 기쁨과 의미를 오직 자식의 방문에만 걸어두고 계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라는 역할 너머에 있는 나 자신, 다시 말해 무언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웃으며 어울리고 스스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던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안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만큼 해주었으니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속 기대를 이제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청춘을 바치고 모든 것을 내주었으니 적어도 나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가족 심리학의 선구자 머레이 보에는 가족 사이에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얽혀 있으면 한 사람이 멀어질 때 다른 한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을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자금을 헐어 자식의 집장만을 도와주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꾹 참으며 손주까지 기꺼이 봐주었는데 명절에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살피느라 밥 한 끼 편하게 먹기도 어렵고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할 때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부모의 노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풀수록 기대가 쌓이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수록 상처도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머니를 비워가며 물질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진심을 담아 거절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연습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리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즐겁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라는 안전 기지를 발판으로 세상에 나가 독립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순리입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을 단단하게 잘 키워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 이상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재산도 명예도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관계의 대상이 반드시 가족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 동창, 이웃, 취미,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이 모든 관계가 노년의 마음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말 내내 울리지 않은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자식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지는 마십시오. 그 시간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셔도 좋고 산악회 친구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크게 한번 웃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 하고 불쑥 말을 건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활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쏟았던 그 정성과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노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기쁨을 오로지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부모라는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의 무거운 기대를 이제는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셋째,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인연과 배움으로 스스로의 일상을 즐겁고 충실하게 채워가는 건강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험한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을 키워내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모든 세월을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나침반을 돌리듯 서서히 나 자신에게로 돌리셔야 할 때입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부모의 환한 뒷모습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